시험 치는데. 괜찮아. 어차피 5명 중에 2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2명은 제고 1명은 이제 일어나. 고3 언니들요? 그 2명이 제목이 경산여고 우선. 너희의 너희 미래라고? 그렇게 할 거야? 우선 개국 놀러 가고. 그래. 자, 합시다. 집합. 자, 집합이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학교에 키가 큰 사람 모임이라고 하면 그건 집합 맞아 아니야? 아니지. 왜냐면 키가 크다는 기준은 모두가 다르니까. 근데 뭐 170 이상인 모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냐면 170 이상의 애들을 다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는 모임 자체를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70 이상 모여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 자,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거는 사실 기준이라고 보면 돼. 기준. 그러면 뭐 쉬운 기준이 뭐가 있을까? 4의 약수를 집합 A라고 하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누구야? 4의 약수. 그치, 1, 2, 4인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1, 2, 4 얘네를 보고 원소라고 하는 거야. 됐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1, 2, 4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1, 2, 3, 4, 5 중에 1, 2, 4는 여기 들어가는 애고 나머지 2랑 5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애지. 그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우리가 원소는 보통 소문자 쓰고 집합이라는 거는 대문자를 쓰는데 이 원소가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이거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요.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B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삼지창 해놓고 슬래시 그어주면 돼. 됐나? 그래서 이게 집합 안에 이 원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표시인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이걸 가장 많이 써.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그 원소들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 나열해서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집합 A가 4의 약수다 해가지고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A 집합은 1, 2, 4 요렇게 써주는 거.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이라고 해서 집합 A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 4의 약수였던 거지. 그치?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건 잘 안 써서 A는 이게 원소가 X라고 했을 때 X는 4의 약수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라는 게 이 A에 대한 원소고 그 X는 4의 약수다. 이렇게 써주는 거. 됐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해서 얘는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주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됐나요? 이렇게 총 3가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얘. 우리가 원소를 알고 쓸 때, 그 다음에 문제를 줄 때 보통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여기서 4의 약수가 뭔지 찾으라는
문제를 많이 내고 얘는 그림으로 쉽게 이해를 할 때 얘를 많이 써. 됐나? 자, 그 다음에 집합 안에 원소가 이렇게 뭐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아니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2개는 아니는데 하나는 셀 수 있는 유한집합, 그 다음에 하나는 셀 수 없는 무한집합 이라고 불러. 그럼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죠. 됐나요? 무한개의 예시는 뭐? 조건 제시법에 x가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 그런 걸 보면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4의 약수다 이런 거는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유한집합 중에서도 유한계라는 게 0개도 유한계지. 셀 수 있잖아. 0개라고. 그치? 그걸 보고 우리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 원소가 0개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러.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근데 기호를 얘는 요렇게 써요. 이게 공집합 표시야. 알겠지? 자, 그리고 집합 뭐 A의 개수를 나타낼 때 매번 우리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냥 개수만 알고 싶을 때 얘를 개수만 알고 싶을 때는 요렇게 써요. 집합 A의 개수라고 해서 얘는 그럼 지금 4의 약수 3이다 이렇게 쓰는 거. 됐나? 그럼 여기 안에는 집합을 쓰는 자리지. 근데 얘 지금 집합 표시지. 그렇지? 그래서 공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공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 아까 했잖아. 공집합이 뭐라 그랬어? 원소가? 그치?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얘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표시이기 때문에 얘는 0개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나요? 집합이라는 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냥 이름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만 하는 거야 오늘. 자 그러면 필수 1번부터 보면 자 다음 중 집합인 것.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애들의 모임 안 되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쁜 학생들의 모임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은 돼야 안 돼? 그치 되지. 왜 그냥 혈액형 B형인 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은 안 되지.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되겠지. 그 정도는 뭐 쉬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자 필수 2번 보면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 그래서 A는 4도 되고 8도 되고 12도 되고 이렇게 쭉 되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내가 집합 표시. 그 다음 B는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래. 그러면 1, 2, 4, 8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첫 번째 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지. 왜? A 안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인 건데 얘는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틀린 거. 그 다음 얘는 맞아 아니야? 뭐야? 둘이 다르게 대답하면 어떡해. 뭐야? 맞아 아니야? 틀렸지. 왜? 2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 표시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거. 그 다음 5가 B에 들어가 있대.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 다음 6이 A에 들어가 있지 않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맞는 거. 뭐 나머지는 됐고. 자 넘어가서 자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건 조건 제시법으로 고치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건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래. 자 지금 첫 번째 집합이 1, 2, 5, 10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원소 나열법이지. 그치? 그냥 중괄론의 원소를 나열한 거니까 원소 나열법.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꿀 거야.
조건 제시법으로 바꾼다는 건 원래 약수가 그러니까 x가 뭔지 모르는데 원소가 그 원소의 조건을 정해주는 거야. 자, 얘는 무슨 조건의 숫자일까? 실내 약수. 그치? 그래서 x는 10의 약수다. 이렇게 고쳐주는 게 조건 제시법으로 고치는 거야. 됐나? 그 다음 얘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자, 그럼 얘는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아. 2, 4, 4 6, 8, 10, 12. 까지겠지? 요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합이 0과 1과 2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새로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래. 근데 B라는 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원소는 x 더하기 y라는 뜻인 거야. x 더하기 y를 했을 때 그 값이 B의 원소들인 건데 그 x랑 y는 전부 A에 있는 원소래. 됐나? 자,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자. 뭐부터 될까? 1, 1, 3, 3, 아, 2, 2, 3, 3, 4, 다야? 4, 4도 되고 0. 0도 돼요. 왜? x랑 y가 달라야 된단 말이 없기 때문에 x랑 y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 집합 A라는 원소 중 두 개를 선택해서 그 두 개를 더한 모든 걸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됐나? 그 다음 이번에 C는 x, y 하고 x도 A에 있고 y도 A에 있어. 자, 그럼 C의 원소들은 0, 1, 2,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돼. 그 조건에 맞게 원소를 하나씩 찾아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필수 5번 무한집합인 걸 고르래. 자, 첫 번째 x가 3n인데 그때 n이 1, 2, 3, 4래. 자, 얘는 원소가 무한개야? 아니지. 몇 개야 원소가? 4개지. 요렇게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1과 2 사이에 기하분수래. 얘는 무한집합 2 아니야? 무엇을요? 맞죠? 왜? 분수라는 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분수 뭐가 있을까? 5분의 7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조금씩 커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뭐 6분의 11 7분의 13 이런 거 다 돼. 그러니까 분모에 따라서 분자가 똑같이 이 사이에 있도록 하고 둘이 서로 서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셀 수 없이 많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기하 분수, 그래서 보통 유리수나 실수 같은 애들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다 무한집합이에요. 조건이 분수, 그러니까 유리수거나 실수거나 라고 나오면 보통 다 무한집합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래서 5번 같은 조건도 x 바가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게 2, 1 해서 x가 1이랑 2 사이에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 몇 개야? 그치, 무한개지. 그러니까 얘도 무한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보통 유리수로 주거나 또는 실수라고 주면 무조건 무한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얘는 요런 집합이 있어. 요런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그치? 한 개인 거지. 왜? 집합 표시고 그 안에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니까 얘는 원소가 한 개 있다라는 표시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일까? 네? 얘는 원소 몇 개야? 몇 개인 거 같아? 한 개인 것 같아? 두 개예요, 얘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공집합이 그냥 아무 집합 표시 중괄호 없이 그냥 얘 자체가 공집합이면 이거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0개야. 근데 얘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된 거야. 집합 안에 집합은 하나의 원소인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집합은 여기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게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소가 두 개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자, 얘는 답이 뭘까? 오. 잠깐, 왜 5야? 이유. 자, 내가 얘기했지. 여기 앞에 있는 이 n이라는 표시는 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여기 원소 개수 몇 개인데? 3개지. 그럼 얘 자체가 3인 거야. 그 다음 빼기 얘는 2지. 그럼 얘는 1이라고 해야지. 됐나? 원소의 개수끼리 계산을 하라는 얘기니까.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은 아니야. 오해할까봐. 자, 얘는 뭘까? 일단 하나씩 해보자. 얘는 뭐야? 얘는 0이지? 얘는 1, 얘는 2개. 그럼 얘 다 더하면 4. 4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를 잘 봐야 돼. 집합, 공집합일 때랑 공집합이 집합의 원소일 때랑 다른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우와, 근데 벌써 거의 반쯤했어. 집합? 책 좀. 뭔 소리야, 우리 이거 다 끝낼 건데.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거 다 해야지. 함수 어렵지.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 나오는 거 어렵지. 나머지 쉬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는 너희가 2차 함수를 처음 배울 때랑 크게 안 다를걸? 근데 앞에를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른다고?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야? 원의 방정식은 원래 원의 방정식은 어려워. 모두가 어려워해. 왜냐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한 문제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엄청 어렵게 풀 거고 누군가는 이제 점점 나아지면 빠르게 풀 건데 그게 이제 그 애들 사이에서 격차가 이렇게 확 나는 것 같아. 원반이. 이 하나의 문제를 보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 사실. 걔는 엄청 오랫동안 생각해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보자마자 느리게 푸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 푸는 속도를 따지면 비슷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 대신 문제를 난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네가 떠오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 좀 느리더라도 못 푸는 거보다 낫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방은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마다 조건이 너무 많아서 막 어떤 건 이렇게 풀고 어떤 건 저렇게 풀고 이게 되게 많아. 근데 그걸 다 하려면 그 앞에 내용 있잖아. 내분점. 난 외분점도 가르쳐줬다. 외분점 쓰는 것도 있고 뭐 직선 방정식에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모든 걸 알아야 도형 그 원방 끝에 갔을 때 그걸 다 들어간 내용을 풀 수 있어. 아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언젠간 되겠지. 아 2학기 때 진짜 바빠서. 왜요? 2학기 때는 더 바빠하던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러게 한 학기 다녀서 익숙해져서 좀 편할 만도 한데 더 바빠하던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힘내보도록. 자 합시다. 부분집합. 집합을 연산까지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부분집합이란 두 집합 A,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이 B집합에 모두 들어갈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됐나? 자, 숫자로 보여주면 A 집합에 1, 2, 3이 있고 B 집합에 1, 2, 3, 4, 5가 있어.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는 B에 다 있지. 그치? 그러면 이 A는 B의 부분집합인가? 됐어? 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호로 쓰면 집합 길이는 요렇게 이지창만 해요. 그래서 3지창 하실 때는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가 되고 집합이랑 집합은 이지창을 써야 돼.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지 않는 애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부분집합이 아니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부분집합을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B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A 안에 지금 1, 2, 3 있잖아. 그리고 B에는 1, 2, 3 말고 4랑 5도 있잖아. 요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다. 자, 그럼 부분집합은 항상 성립하는 성질들이 있어. 첫 번째, 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왜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보면 B에서 따로 뗄 수 있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다 떼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부분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그냥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다음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예를 들어 A가 1, 2, 3이 있어. 그러면 1, 2, 3이라는 거는 여기서 모든 걸 떼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집합인 거야.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요렇게. 이건 뭐 당연하죠? 자 그리고 A랑 B가 이번엔 요렇게 됐으면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표시해요. A랑 B 집합이 같다고. 같다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똑같을 때 우리는 A 집합이랑 B 집합이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 같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끄어주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
지금은 집합의 처음이라 다 말을 배우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냥 이름 정해주는 거야. 자, 진부분 집합이란 약간 뭐랄까 내가 해석하기론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진짜 부분 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의 부분 집합을 다 쓰라고 하면 첫 번째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원소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그 다음 1, 2 있는 거, 2, 3 있는 거, 그 다음 1, 3 있는 거, 그리고 1, 2, 3 요게 A의 부분 집합 전체야. 됐어? 근데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랑 요만큼만 진부분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제외. 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한테서 누군가 조금씩 떼서 만든 새로운 집합이라는 거잖아. 새롭다고 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떼서 만드는 건데 그걸 다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 제외한 거를 우린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을 이렇게 원소가 뭐 3개밖에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다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얘가 5개가 되고 뭐 6개가 되고 이러면 부분 집합이 총 몇 개인지 다 써서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 부분 집합의 개수. 자, 그냥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2의 n제곱 해주면 돼. 근데 이 n은 원소의 개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원소가 3개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 올리면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 그 아까 여기가 총 8개였던 거. 이해했나요? 요런 공식을 외우면 부분 집합 개수를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은 그러면 몇 개겠어? 마이너스. 그치? 자기 자신 전체에서 자기 자신만 하나 빼면 되니까 부분 집합 구하는 거에서 빼기 1 하나 해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 자, 내가 여기 1, 2, 3 중에서 만약에 1을 안 갖고 싶어. 그럼 나는 그냥 2랑 3으로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게 원소가 원래 3개였지만 꼭 얘는 안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얘 빼고 원래 2의 n제곱에서 특정한 요 개수만큼만 빼주고 나머지를 해주면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4개 됐나? 그래서 이 1이 안 들어간 걸 보고 싶으면 그 1이든 2든 뭐 안 들어가고 싶은 거 개수만큼 빼주면 돼. 전체에서. 그러면 꼭 넣고 싶은 건 근데 이번에 1을 무조건 넣은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에서 1을 빼 그리고 2, 3만 들어있는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집합이 전부 나중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됐나? 그러면 내가 특별히 제외하고 싶은 거나 특별히 넣고 싶은 애들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전체에서 그 개수만큼 빼주고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해했나요? 그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다 빼주면 된다. 인 거고. 이걸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게 좀 어려운데 3지창과 2창 같이 쓸 때 자, A라는 집합에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1, 2라는 애도 있어. 자, 얘가 집합 A야. 얘 맞아 아니야? 아까 했는데?
그치? 그래서 이 집합에서는 공집합이 원소로도 존재하지만 그냥 이 여기 보이지 않는 공집합이라는 건 여기 부분집합이 당연히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얘는 맞아 아니야? 맞을까 아닐까? 맞아요. 맞지? 맞아 얘도. 왜?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이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A의 부분집합이잖아 얘는. 그치? 그럼 그 얘는 집합 표시이기 때문에 A라는 거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도 돼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됐나? 그 다음 그럼 얘는 맞아?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인데? 1의 부분집합. 아니 1의 원소. 응? 1은 A의 원소. 그러니까 그 뭐지? 원소 1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란 뜻인 거지. 맞아? 왜냐면 여기에 이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 말고 괄호 1만 있는 집합이 있어? 요 안에 원소로 존재해? 존재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지창을 쓰면 안 되는 거지. 2지창을 썼다면 가능하겠지. 부분점수. 부분 점수야. 부분집합. 여기에서 이 원소들 중에 어떠한 계열로 갖고 와도, 그러니까 원소들 중에 갖고 와서 그걸 집합으로 만들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거처럼 1, 2, 3 있어? 그럼 1만 갖고 와도 되고 2만 갖고 와도 되고 3만 갖고 와도 되고 1, 2 갖고 와도 되고 2, 3, 1, 3, 1, 2, 3 다 되는 이게 부분집합이잖아. 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합은 상관없는 거지. 이해했나요? 근데 저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얘는 공집합 1, 2 그리고 집합 1, 2라는 거가 원소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원소이려면 여기 이 안에 집합 1, 2라는 얘가 원소로 존재해야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 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1만 갖고 나오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원소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얘는 돼. 왜? 1, 2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집합 자체가 A의 원소잖아. 그치? 근데 얘는 1이라고 갖고 있는 집합 자체가 원소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했어? 아니 그러면 응. 저걸 다 써야 돼요? 뭘 다 써? 저 3지창에 쓸 거면 응. 이 전체 이 아니지. 중간이나 3지창을 쓸 거면 원소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원소 표시가 아니잖아. 원소 우리 원래 어떻게 써? 그냥 이렇게 쓰면 맞았겠지. 근데 이 중괄호가 있는 순간 집합이 돼버리는 거잖아. 왜냐면 집합을 갖고 있는 원소는 없으니까 여기. 그래서 근데 왜 집합이 돼요? 가로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소 말법으로 집합이랑 여기 이렇게 쓰는 걸 집합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봐. 얘는 돼 안 돼? 이거 돼요? 어? 돼요. 돼요. 왜?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원소 1, 2를 갖고 온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집합 1, 2라는 건 얘고 이 원소 한 개고 여기에서 1, 2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온 부분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으로도 되고 원소로도 되는 애기 때문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이거 보고 나면 사실 좀 어려워. 어려운 게 맞아.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건 좀 풀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요렇게 둔다. 그 다음 A라는 집
집합의 원소는 1이랑 a 플러스 2가 있고 B라는 집합은 3이랑 a제곱 플러스 2랑 a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그리고 a는 b의 부분집합일 때 a 값을 구하래.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원소가 전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 3이나 a제곱 플러스 2나 a 플러스 1 중에 누군가 하나는 당연히 1이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누가 1일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둘 다 해보는 거야.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일 때. 자,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1 되네. 얘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냐면 실수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럼 두 번째 얘가 1이면 a 얼마야? 0이지? 그러면 다 되는지 보는 거야. a가 0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1과 2를 갖고 있는 애고 a가 0이면 여기는 3이랑 2랑 1 갖고 있으니까 여기 1, 2 다 있지?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맞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되네. a가 0이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는 마이너스 2랑 a제곱 플러스 2a이고 b는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3a인데 a랑 b랑 같은 집합이래. 그러면 두 개의 원소가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3. 얘는 마이너스 2여야겠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는 3이니까 얘 이항에서 요렇게. 그럼 지금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누구야? 1이랑 그치? 1이랑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하고 넘겨서 플러스 2는 0 하면 a는 누구누구 돼? 1이랑 그치? 1이랑 2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a는 1이다. 요렇게 되는 거. 됐나요? 이거는 좀 쉽지? 자, 그 다음에 자, A 집합이 3, 4, 5, 6, 7이 있고 자, 첫 번째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같고 3이랑 6은 같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래. 부분집합 개수를. 자, 원래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해? 5에 5회로 나오면 안 되지 않아? 2에 그치? 2의 5제곱이야. 근데 5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럼 내가 5를 미리 빼놓고 나중에 모든 부분집합을 다 넣을 거야. 그러니까 5를 미리 하나 빼. 그 다음에 3, 6은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 6은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되니까 원래 없다라고 치고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3, 6도 없어야 되니까 2개 더 빼줘. 그러면 나는 2의 제곱 구하는 거랑 같지? 그래서 5를 무조건 포함하고 3과 6이 없는 부분집합은 4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나요? 근데 아까 5를 응. 뭐 다시 응. 더해준다면 둘 다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 바로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봐. 근데 내가 5도 빼고 3과 6이랑 3이랑 6도 뺐지? 빼고 나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 공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공집합. 그 다음 원소가 4인 거, 7인 거. 그 다음 4, 7 같이 있는 거. 이렇게 4개잖아. 근데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지금 여기다가 5를 넣는 거야. 얘가 5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얘는 4, 5 이렇게 바뀌고 얘는 5, 7 얘는 4, 5, 7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원소의 개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즉 부분집합의 개수가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러니까 5를 넣는다는 건 내가 여기다가 새롭게 뭘 집합을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부분집합에 5라는 원소를 끼워 넣는다는 뜻인 거야. 왜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개수는 안 달라지겠지. 근데 그럼 굳이 빼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얘가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5가 들어가 있는 애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애도 있단 말이야. 아. 근데 나도 5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와중에 5가 안 들어가 있는 애를 다시 구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5를 미리 빼놓고 나중에 모든 거에 넣으면 그 5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일단 다 빼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 자, 적어도 나오면 사실 우리 뭘로 풀어야 돼? 전체 어, 짝수 빼는 그치.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지. 자, 그럼 일단 전체는 2의 5제곱인 걸 알아. 그러면 모두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원소는 어떻게 구할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2의 제곱 왜? 왜 아는데? 네? 왜 아는데? 짝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물어본 건 틀렸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맞아. 시간 들렸어. 이해 제곱 맞아. 왜? 홀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홀수 다 빼고 짝수 2개 가지고만 부분집합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짝수만 있는 것들을 다 빼주는 거니까 얘가 32고 여기 4 해서 28?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28. 궁금한 점? 없지? 다 이해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지 그러면? 자, A는 2랑 4고 B는 12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은 A를 갖고 있어야 되고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이해했나? 그러면 일단 얘부터 B의 원소부터 구하자. 얘 누구누구야? 1, 2, 3, 4, 6, 12. 그치, 요렇게 있지. 자, 그러면 이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2랑 4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2랑 4를 포함해야 되니까 4 됐나? 이게 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금 너무 뛰어넘어서 자, 다시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나는 B의 부분집합들 중 X가 있는 거지.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은 총 원래 2의 6제곱이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2랑 4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2랑 4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이 두 개를 빼주면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은 총 16개가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이해는 하겠는데 없을 것 같아. 그래? 이해는 하겠는데 못 볼 것 같다고? 응? 뭐라고? 그러면 헷갈린다. 오늘 문제를 풀고 내일 뒤에 진도를 더 나가자. 원래도 오늘 합집합 교집합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 거가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니까 지금 요 배운 거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있잖아. 뭐 이렇게 296번, 299번, 301번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문제들 뭔지 알지? 유형마다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거 지금 풀자. 풀면서 모르는 거 바로 질문하자.